자, 출금전표 작성하기. 이건 출금전표 하라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뭐 1번 출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전표 입력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28,000원이고 날짜는 8월 2일. 그럼 8월 2일 날 관리부 승용차에 넣었으니까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로 갈게요. 자, 일반 전표 8월 2일 날. 자, 우리 출금 전표 해보자 했으니까 숫자 1번 눌러서 출금. 그리고 차량 유지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28,000원. 그럼 전표 입력은 끝났고 이제 여기에서 자금 관리 F3번 눌렀던 거, 이 기능 몸에 있는 자금 관리 있죠?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생각나죠, 바로. 자, 자금 관리 누르면 아래쪽에 창이 활성화될 거고,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코드는 F2번 누르면 우리가 등록했던 차량이 나오죠. 자, 얘를 선택하고 확인. 자, 그리고 지금 구분은 우리가 유류비 납부한 거니까 유류비 증인은 이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는 우리가 특별하게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우리 첫 번째 1번 작업은 끝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입금전표 작성하기. 자, 입금표인데 영업부에서 매출처 주식회사 한림사로부터 외상대금 3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급하였다. 자, 입금표를 발급했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돈을 받고 입금했다는 증빙으로, 내가 돈 받았다는 증빙으로 이제 입금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330만 원 받았고 그게 매출처의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 받은 거고, 여기 문제도 한림사라고 적혀 있지만 입금표에도 보면 한림사 기아라고 적혀 있죠. 이 회사한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날짜는 8월 5일자로. 자, 그럼 이번에 입금전표만 작성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날짜 8월 5일 날 2번 입금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한림사, 금액은 330만 원. 자, 이제 그 우리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왔어요.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K랩에 자기도 모르게 좀 적응이 되어 있을 텐데, 계정 과목 코드 검색이나 거래처 검색할 때 글자 두 자만 쓰세요. 또 이제 세 자 쓰고 그러면 K랩 때는 많이 써도 그게 줄여 나오니까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쓰게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류 뜰 거예요. 그러면 또 불편하다는 느낌 오해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F2번 누르고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3번은 대체전표 작성하기. 자, 입금증이 있네요. 재무전자 우리 회사인데, 자, 정기예금 총액이 2천만 원, 이자가 80만 원. 근데 이자에서 법인세 11만 2천 원, 지방소득세 11,200원. 그럼 2,080만 원 중에서 이 세금 빼고 2,067만 6,800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역서를 받았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수익을 조회하여 참고하시오. 자,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자 소득인 게 이자 수익이 80인데 전년도에
이자 수익하고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 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 수익 금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장부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니까 자, 우리 전체 메뉴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걸 가지고 자,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위쪽에 26만 6,600원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은 확인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분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분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기예금이 들어온 지금 차변에는 우리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네요. 송금계좌 한국은행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는 이유가 정기예금 한국은행 거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 이렇게 쓸 건데 정기예금이 2천만 원이고 근데 이자 수익으로 쓰려고 그랬더니 전년도에 미수 수익으로 이미 처리해 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 뺀 나머지 올해 것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전년도에 미수 수익이라고 처리해 둔 금액이 26만 6,600원이었어요. 그럼 80만 원 중에 이 금액을 뺀 나머지 53만 3,400원만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죠? 자, 대변은 2,080만 원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올해 거만 이자 수익이고 전년도 거는 미수 수익을 지워주는 거고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법인세 지방소득세 11만 2천원 11,200원 합치면 12만 3,200원 되죠. 이 12만 3,200원은 자, 계정 과목 뭐죠? 선납세금이다라고 처리할 거고 이거 뺀 나머지가 지금 들어온 거죠. 차감 수령액 2,067만 6,800원이 들어왔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얘 적혀 있는 거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금액 빼고 들어왔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차감 수령액이 한국은행 보통 예금으로 송금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얘가 선납세금 된 거고 이자는 80이다라고 한 거예요. 80만 원인데 미수 수익 처리한 거 빼고 미수 수익 처리했다는 건 전년도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금액 빼고 그럼 이제 이 분계를 자,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날짜가 8월 2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대변에 정기예금 그리고 한국은행 정기예금 거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대변에 미수 수익이 이 금액이 있었고 또 대변에 이자 수익이 자 금액이 얼마였죠? 53만 3,400원. 그런데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금액은 2,067만 6,800원. 그럼 나머지는
선납세금이다. 이렇게 써주면 됐네요. 됐나요? 자, 다음 자 4번에 대체전표 작성하기. 이제 그냥 차변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이 있는데 8월 31일 날 980만 원이 찾으신 금액 돈 인출되었나 봐요. 해당 3년도 법인세 중간연합세 98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였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법인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자산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우린 선납세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그냥 바로 쓸게요.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98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8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980만 원이 나갔고, 그럼 차변에 나간 이유는 법인세 중간연합세. 자, 참고로 이 중간연합세액은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전체 법인세의 절반을 6월 30일자 기준 올해 사업 절반했으니까 2개월 이내 납부하라고 해서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에요. 자, 다음. 자, 5번에 대체전표 작성. 자, 12월 15일 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1,800만 원, 제조 800, 관리 1,000만 원을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하나금융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입금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에 납부를 하는 건데 이번에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우리는 자산이나 부채 차감 계정 쓰기 때문에 제조 부분, 관리 부분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비용이잖아. 그래서 500번, 800번을 쓰는데 얘는 별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죠. 그러면 자, 이번엔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자, AT 시험에서는 얘도 금융자산, 금융상품이잖아. 그래서 하나금융퇴직이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1,800만 원 나갔으니까 자, 바로 쏘면 자, 오늘 날짜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대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1,800만 원이 나갔는데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금융이다. 1,800만 원 이렇게 여기에도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 대체전표 작성하기인데 보통예금 한국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데 12월 20일 날 118만 2,910원을 이체했어요. 그죠?
생산부 직원의 퇴직금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당사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며 300만 원은 하나금융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되었고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사람의 퇴직금이 뭐 한 4,500 사이가 되나 봐요. 금액이 이 내역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이 직원의 퇴직금이 420만 원인 거예요. 이 직원의 퇴직금이 42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420만 원인데 이 직원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게 3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에서 300만 원을 줄 거고 우리 회사가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전체 42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지금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이 420만 원에 대한 세금인데 이연 퇴직소득세가 지금 이 퇴직연금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빼고 나면 우리 회사는 이 금액을 뺄 거란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원천징수할 거란 이야기예요. 전체 원천징수액은 이 금액인데 근데 300만 원은 퇴직연금 회사가 줄 거고 우리는 120만 줄 거잖아. 그 말 이해가시나요? 이 직원의 퇴직금 420인데 연금회사에서 전체 420 중에 연금회사에서 300만 원 줄 거고 우리가 120 줄 거니까 300은 연금회사가 원천징수할 거고 알아서 뭐 연금상품이었던 우리는 120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 아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만 원천징수하면 120만 원에서 17,090원을 빼면 지금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만 지급한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제 분개할 건데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오면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말 지금 말하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직원이 그만두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확인해야지 항상. 기억나셨나요? 그죠?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면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죠? 420이잖아요. 그러면 420만 원인지 있는 기준으로 얼마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오늘 날짜 12월 20일 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봤더니 3,200만 원이나 있네. 그죠? 그럼 이거 3,200이 있으면 보시면 우리가 직원이 그만두면은 우린 퇴직급여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쓰거나 퇴직급여로 420을 우린 다 쓸 거예요.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은 전부 다 차변에 들어올 거고 그럼 대면에 돈 줘야 되는데 이 중에 퇴직연금 회사에서 300만 원을 지급할 거니까 이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 금융거 300만 원 이제 해약했으니까 지울 거고 그럼 이제 120만 원 우리가 줄 건데 그 중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이 17,090원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 게 118만 2,910원인데 얘가 우리
보통 예금 한국은행에서 나간 거예요. 이렇게 분괴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직원이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끌어 쓰는 거. 다음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지급해 주는 만큼은 여기서 우리가 해약한 만큼 지우는 거고, 그럼 그래도 올해 발생한 부분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가 주면서 원천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계가 전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자, 일반 전표에서 12월 20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만 원,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에서 한국은행 나갔다고 적혀 있는 금액이 118만 2,910원이고, 그럼 이 17,090원이 우리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혀 있던 우리 원천징수할 세액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하나금융 안 썼다. 그죠? 여기 하나금융도 꼭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 얘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줬네요. 얘는 뭔가를 많이 보여주죠. 정말 시험 때도 이런 그림을 종이 칼라로 해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이 시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는 뭐 답이니까 좀 넘어가고, 자, 이제 PDF 파일 29페이지. 자, 우리 과거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했던 거 있죠?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이제 우리가 그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수증을 받았을 때,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에 가산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내용을 보면, 자, 이제는 가산세 대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영업부 직원의 명함 인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다음 영수증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2번.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얘가 뭐 간이가세자다 이런 그런 게 없죠. 그럼 우리는 다 일반 가세자로 간주를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3만 원 넘었는데 20만 원을 영수증 받았으니까 가산세 대상이 될 거고, 자, 회계 처리는 영업부 직원의 명함 임세대. 그러면 명함은 종이에 잉크 묻은 거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도서 인쇄비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했네요. 그럼 먼저 할게 9월 2일 날 도서 인쇄비로 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먼저 할게요. 자, 9월 2일 날 우리는 뭐 출금 전표든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할게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분계를 하시고, 자, 다음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이번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클릭을 하고, 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상대방 정보에 대한 내용 있죠? 이걸 보고 쓸 거예요. 이걸 보고. 자, 그럼 거래일자가 2020년 9월 2일이고 상호는 기흥인쇄고 성명은 김기흥, 사업장은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사업자 등록번호고 거래 금액은 20만원. 이번에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놓고 계정 코드는 방금 도서 인쇄비 800번대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보고 쭉 쓴 거예요. 그럼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제출 대상 여기에 있는 거는 2% 가산세 대상, 여기에 있는 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올 거면 이 아래쪽 항목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쪽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창 닫으면서 저장해 놓고 우리 PDF 파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거래라고 있죠. 자, 우리 농민한테 직접 거래했을 때는 농민한테 우리가 뭐 송금 명세서 보내줄 건데, 근데 이런 경우나 혹은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서 돈을 지급했으면 원천징수 한 게 영수 어차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든 입증을 다 끝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사업 양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래 보면 택시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해달라 그러면 이 택시 운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는 사업자죠. 그리고 금융보험이라든지 입장권 있죠. 여러분들 길쭉하게 버스표나 항공권이나 KTX나 이런 것들 있죠. 그 영수증 발행하는 형태는 정규 증빙을 다른 증빙을 발행 못하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로도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권도 다 그렇게 생겼죠. 그리고 간주임대료 다음에 볼 건데 도대체 아니고 누가 받아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증빙이 있을 수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송금 명세서는 우리 어느 계좌로 어떻게 돈 보냈다라고 하는 걸로 입증이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사업용 계좌나 농민이면 농민한테 직접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송금 명세 제출하면 이거는 이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들,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영수증 수치 명세 작성인데 뭐 대놓고 제외 대상 거래 적혀 있는데 이제 보면서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납부하고 당신 면세 사업자니까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전화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바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전부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 승용차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이고 보험료는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전표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9월 4일날 자, 얘네들을 다 준 거네요. 금액이 120만원. 그리고 비용 처리하니까
영업부 승용차라서 800번대 보험료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줘요. 자, 그럼 일반 전표 9월 4일 날, 자, 우린 차면에는 800번대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한국은행 120만 원. 하셨으면, 자,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로 가서 이제 아래 칸에다가 이제 보험회사 증권에 적혀 있는 정보까지만 2020년 09월 04일 날, 자, 얘는 주식회사 삼성화재고, 삼성화재 대표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는 안 적혀 있고 주소하고. 자, 그럼 거래 금액은 120만 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보면 16번에 금융보험 영역이라고 있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고 계정 코드는 보험료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입력 되셨나요? 자, 입력하셨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으로 가서, 지금 이 앞에 한번 봤기 때문에 얘가 반영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명세서 2번 블록이 누르면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블록이 누르면 얘는 제출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 건수 들어올 거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올 걸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얘는 가산세 대상 아닌 거, 얘는 가산세 대상인 거. 지금 얘가 방금 금융보험이다라고 해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창 닫으시면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창 닫으면서 저장. 자, 다음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 자, 보면,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우리가 적격 증빙을 주고받기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자,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 사업자 통장으로 상대방의 사업자 통장이나 그쪽으로 보내야 되지, 개인 통장에서 돈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하죠, 국세청에도.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디로 누구의 계좌로 보냈다라고 해서 그걸로 입증 증빙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래 보면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이 카드 단말기가 있겠어요? 부동산 임대하는데 간이과세자인데 그 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소매도 아닌데. 근데 그분은 세금계약서도 발행 못하죠.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의 개인 사업자면 그 사람 이름 통장에 넣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내역을 보냈습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인데, 자, 그럼 운수업도 이 택시만 적혀있는데 택시만 말고 택시 외에 외라고 적혀있구나. 우리 그 퀵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작게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도 전부 다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자,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간이과세자인 신속용달에 제품 운송을 의뢰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대금 15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신속용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럼 일단 그래도 3만 원 넘는데 영수증 받았잖아요.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는 쓰는데, 지금 간이과세자 운송하는 사람이니까 증빙을 우리한테
적절히 받을 수 없겠죠. 용달차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분은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용달차가 자기 사업장이에요. 그런 분한테 뭐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카드 해주세요,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 계좌로 보내면 이 개인 사업자의 그 사업자의 계좌로 보내고 이걸로 증빙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해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당연히 하는데 경비등 송금명세서 대상이라 체크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시작은 전표 입력하는 거죠. 그럼 자, 이 보통 예금에서 돈 보냈는데 차변의 계정 과목은 뭐죠? 제품 운송하면서 우리는 지금 운반비를 낸 거죠. 그럼 우리는 사올 때는 취득원가 포함이지만 매출 판매할 때는 판관비인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래서 자,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운반비 800번대 15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우리는 항상 한국은행에서 보냈죠. 한국은행 15만원, 하셨죠? 그럼 이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서 아래쪽에 자, 이 영수증 정보를 보고 쓰도록 할게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2020년 9월 30일이고 신속 용달 박진현 서울 은평구 가자로 162 거래 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 번호고 거래 금액은 15만원. 그리고 구분은 보시면 자, 우리 33번에 송금명세서 제출분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 송금명세서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송금명세서 제출분을 클릭하고 방금 우리 쓴 계정 과목이 운반비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으로 가서 다시 명세서 2번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이제 여기에도 들어오도록 하고 자, 그리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고 다음 전체 메뉴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아래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라고 있죠.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메인 메뉴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아래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로 들어가서 자, 거래한 날짜가 2020년 9월 30일이고 자, 그래 상대방은 신속용달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박진현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리고 우리 뭐 거래 내용은 운송료 거래 금액은 15만원 송금일자도 2020년 9월 30일이고
자, 우리 문제 보면 상대방 정보 여기에 적혀 있죠. 여기로 보냈다고. 하나은행 계좌번호 적혀 있는 거 F2번 눌러서 하나은행 계좌번호 이렇게 얘도 그냥 보고 써주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영수증 수치명세서처럼 보고 여러분들이 쭉 입력을 써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경비등 송금명세서는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또 더 넘어갈게요. 자, 한 번씩 맛보기처럼 다 되어 있어서 그림이 왜 이래? 자, 우리 38페이지로 갑시다. 자, 38페이지. 자, 지금 이 어음이 3천만 원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데 검정색이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우리 입력할 때 필요한 거는 이것만 필요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1번 볼게요. 자, 10월 1일 날 주식회사 한림사 외상매출금 중 3천만 원을 전자어음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죠. 어음 받으면서.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지우고 차변엔 어음 받았는데 매출채권이니까 우리는 받을 어음이다라고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0월 1일 날 대변에 외상매출금 한림사 3천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한림사 3천만 원. 먼저 이렇게 쓰고 자, 받을 어음에서 F3번 자금 관리를 클릭하고 자, 그리고 자, 어음 종류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6번 전자어음이고 자, 어음 번호는 자, 004 2020년 10월 1일이라는 개념으로 2020 1001.
그리고 1, 2, 3, 4, 5, 6, 7, 8, 9 한림사가 직접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고 발행일자는 오늘 날짜고 만기 지급기일은 2021년 1월 12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고 그리고 지점은 구로 지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났어요. 지금 제가 좀 보내줘야 돼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제 자금 관리들 문제들 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